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내 몸의 중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이런 종류의 운동이 이제 홈 트레이닝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헬스클럽을 다닐 때도 기본적으로 기기 운동 하기 전에 이런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그런 가벼운 류의 근력 운동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하더라도 이런 종류 기구가 당장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그런 홈트가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에 끼우는 철봉, 거는 철봉, 스탠드 철봉, 철봉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아령, 철봉, 완력기 같은 거, 간단하게 덤벨 이런 것들이 홈트하기 굉장히 좋은 그 좀 작은 운동 기구죠. 옛날에도 홈트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뭐 저도 헬스클럽 다니기 전에는 집에서 역기 사놓고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의 홈트는 이제 아까 말한 첨단 기술들이 같이 복합을 하면서 네트워크로 연대도 하고 TV나 모니터를 통해서 또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마치 집에서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같이 하는 느낌과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은 어떠냐면 아까 스트레칭도 있지만 다이어트 그리고 몸매 만들기 뭐 이런 거나 댄스, 발레 생각하지 못했던 발레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치료 목적 이런 건 좀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떤 걸 했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재활 치료할 때 무릎 운동 같은 거 집에서 계속 해 근력이 붙어야만 무릎 치료가 되니까 또 허리라든지 그게 같이 했던 재활 치료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치매 인지 능력 강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떤 운동을 하면 예방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이 저는 또 생각이 나요. 일단 공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매번 네트 꺼냈다 다시 접었다 다시 폈다 이래야 돼요.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을 못 받으니까 그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고 철봉은 저희 집 같은 건 철봉을 아까 이렇게 스탠드로 하는 걸 하고 싶은데 공간을 찾아내니까 못하게 하고 화장실 벽에다가 철봉에 달아놨어요. 이렇게 붙여낸 거를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지나다니면서 애들이 매달리더라고요. 공간이라는 게 사무적인 공간도 있고 공부할 때 또는 여러 가지 각각 직업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운동 있잖아요.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나 또는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들이 오래 앉았을 때 특히나 어느 부분 거의 거북이목이거든요. 일자나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키는 운동 등 특화된 어떤 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하나의 몇 분 했을 때 어떤 의료나 이런 통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앱으로 생각나는 게 개인의 신체 지방량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 그다음에 기본 정보 제공 그리고 바로 운동량도 확인 그리고 트레이닝 강사 동영상 강습 연습 이런 게 앱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홈트, 홈술, 홈필라테스, 홈인테리어 뭐 이렇게 집콕 현상이 하나의 배경이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배경이 된 것 같고 기존에도 있었지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여가 생활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신조어가 생긴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여행, 관광, 또 여가와 관련된 모든 언급된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뜨기 시작한 게 산책, 캠핑, 등산, 자전거 여행, 이런 게, 걷기 이런 게 급증하고 있대요. 사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수명 연장,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고령화 측면으로 가자면은 평소에 관리를 해야지 아픈 데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듦으로 해서 홈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령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나이가 점점 그 사회가 좀 더 늙어간다는 표현보다는 그 건강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사람들이 그 몸매나 아니면 건강 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트레이닝이나 홈트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이 홈트의 기술적 방향이 두 가지로 네. 갈 것 같아요. 하나는 바디 프렌드라는 하는 마사지 기반의 나는 가만히 있어도 기계가 내 몸을 강제로 근육을 운동을 하게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마사지 머신의 기반에 이제 그런 홈트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내 몸을 적극적으로 더 물리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홈트 형태로도 진화되지 않을까. 회사 직원들을 보면 몸매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체형이 비뚤어져 있고 운동을 생각보다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자체에 대한 것도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반대로 뭐 저희 것 때면 집에서 헬스 뭐 이렇게 운동기구 사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는데 그 자체도 별로 없는 친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집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걸 찾냐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으면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어요. 힘들지도 않고 재밌으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보고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여러 이제 사례 중에 짧으면서도 효과적이고 재밌는 거. 네. 그런 거를 찾다 보니 오히려 계속하게 지속성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기존과 바뀐 게 있다면 1:1 맞춤형 트레이닝이 요즘에 가능한데 그 종류도 다양해서 저는 오히려 아까 줌바라고 얘기했잖아요. 라틴의 경쾌한 음악으로 힘들지 않게 줌바를 하니까 1시간에 1000칼로리를 소비를 하거든요. 와. 뭐 헬스장 가도 한쪽에서 줌바 라틴 음악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에어로빅은 힘든데 얘는 그 음악 자체가 즐겁고 발의 리듬이 라틴 댄스를 추는 것 같아서 예, 근데 그걸 인터넷에 있으니까 더 멋지고 멋진 사람들이 멋진 옷 입고 하는 거 보면 즐겁게 따라하게 되고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몸에 근육이 생성이 되려면 몸은 저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내 근육을 힘들게 만들어서 젖살이 분비되면서 그거를 치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사지 형태로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근육을 생성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운동이 될까, 바디 프렌드가 되게 기대가 돼요. 그냥 단순히 마사지라는 거는 운동을 하고 내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근육이 더 잘 자라기 위한 그냥 후속적 치료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지금 마사지 기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계적 형태로 만들지는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주파 형태로 해가지고 몸을 진동을 시켜서 하는 그런 그 기구도 있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뿐이지.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는 부분적으로 착용이잖아요. 근데 EMS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분 하면은 6시간 효과라서 원래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죠. 옷을 그냥 다 입는 거죠. 옷을 입고 앞에서 트레이너가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게 실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시키니까, 그리고 20분인데 6시간 효과이기 때문에 그게 비싸도 한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했는데 그거를 좀 응용해서 한 게 개인이 누구나 할 수 있듯이 배에 차든지 부분적으로. 근데 그거는 정말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근육도 이게 너무 심하게 하면 터지거나 근육 손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근육을 키우고 좀 효과를 더 늘리려고 엑셀레이팅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옷 입는 EMS 그런 형태의 그 기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1년에 1% 정도씩 하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먼저 기존의 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내 근육이 냅두면 이게 퇴행을 하거든요. 근육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그 자극을 줌으로써 내 근육을 계속 그 긴장을 시켜서 내 근육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젊었을 때는 그걸 과도하게 해도 근육이 빨리빨리 자라는데 나이가 좀 들면 그 자라는 속도도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예. 지금 우리가 계속 그 디지털 기기나 이런 거에 구속돼 가지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도 다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한 사회적 현상의 도출인 거예요. 이게. 본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홈트를 한다는 건 더 악화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등산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리 근육만 느는 거지 다른 데를 또 깎아먹어서 다른 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걸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편향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심각한데 홈트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가 진단이 먼저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필요한 홈트를 해야 되는 거지 홈트든 그냥 트레이닝이든 그런 전문가의 진단이 없이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게 바디빌더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운동만 열심히 하지 평소에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음식과 운동이 함께 하는 건 뭐냐면 음식에서 서포팅 하는 것들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사람은 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 그다음에 항상 컨디션을 조절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는데 그냥 보통 음료 같은 거 마시면 그게 물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녹차도 마시지 말라고 생물만 마시라는데 결국은 뭐 운동했는데 효과가 안 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다 진단 없이 자기 멋대로 운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 관리가 안 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전문가가 계속 하는 걸 제가 16년째 듣고 있어요. 결국은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홈트든 그냥 그 아웃도어 트레이닝이든 결국 혼자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자 하기 힘든, 꾸준히 하기 힘든 거에 대한 그 기술적인 보완이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도구나 그런 시스템이 상업화돼서 홈트 쪽으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결국 계속 운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복돋아주는 그런 형태가 저는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그 1대1 맞춤형 그 밀착 마이크로 트레이닝 세분화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용자의 체력 특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누구나 똑같이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맞춤형 이런 홈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그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고 그 운동 처방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유산소 운동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맞을 수도 있고 특정 운동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전문가한테 한번 운동 처방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모션 센스나 그런 각종 그 감지 기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혼자 운동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 센서가 인식을 해서 자세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바른 처방에 대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홈 트레이닝은 결국은 집안에 있는 각종 센서는 이제 스마트폰도 센서가 될 수 있고 스마트워치도 센서가 될 수 있는데 계속 내 개인화된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특히 이제 카메라 보면 내 자세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자세로 스쿼트를 매트를 했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일일이 세지 않아도 자동화 데이터가 됨으로써 이 사람들의 운동량이라든지 그게 또 얼마나 빨리 했고 천천히 했는지가 다 되기 때문에 데이터화하고 정량화해야만 그 분석을 하고 처방까지도 가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컨텐츠 연계하는 서비스도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대한 측정이나 뭐 데이터 분석도 있을 거고 사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이 얼마나 잘 됐는지 효과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몸무게 재는 거, 체지방 측정하는 거 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가는 거 그걸로 이제 내 몸에
반응을 보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심장 박동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 안정심박이라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이제 평소에 심박수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효과를 그걸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 보여지면 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이나 그 자체에 대한 그 측정도 있을 거고 그게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 측정을 해서 사용자한테 효과적인 형태, 시각적인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시각화 시킨다거나 어떻게 줘야만 사용자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인지 그게 하나의 이제 이 홈 트레이닝이 하나의 컨텐츠 서비스라든지 또 앱을 만든다라면 차별화된 스타트업 쪽에서 하는 뭐 서비스나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원하는 운동에 대한 맞춤 콘텐츠를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라이브 수업까지도 그러면서 저는 이 홈플 시장에서의 부가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 관련된 제품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상현실이란 키워드, 또는 아바타라는 키워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요. 일단 헬스클럽 가는 이유가 일단 실감, 그러니까 몰입감이죠. 막 분위기, 음악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웅쾅웅쾅 하면서 마치 내 심장을 그냥 막 뛰게 만들잖아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옆에 사람도 막 뛰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가상현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 주변의 환경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막 운동하는 장면을 보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아바타는 이제 내 그 운동 효과, 내 몸 상태를 내 아바타에 표현을 해가지고 내 몸이 저렇게 바뀌고 있다라든지 또는 앞으로 운동을 하면 저렇게 될 거라든지 시각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형태. 그게 이 아바타가 또 다른 사람의 운동 아바타랑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과 아바타가 향후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게임의 영역으로 홈트 부분이 흡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각종 센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측정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그 운동이 아니라 즐거운 네트워크 게임 형태의 홈트로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스크린 골프 부분을 보고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마치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라운딩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정도까지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모든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은 원격으로 같이 운동하듯 게임하듯 운동하듯 이렇게 하는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재미, 즐겁게 하는 쪽으로 가는데 게이미피케이션처럼 어떤 보상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할수록 그 더 많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내가 이걸 다음 단계를 하고 싶어. 내가 뭐 골프에서 스윙을 더 하고 싶어. 이걸 꼭 들어야 돼. 꼭 이거를 원하는 동작이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이렇듯이 어떤 그런 요소들이 같이 융화가 되면 더 재미있게 즐겁게. 그 게임이 갖는 핵심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는 바로 연대 같이 네트워크상에서 바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심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듯 운동하는 부분들이 쉽게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의 그런 기본적인 경쟁 구도 부분들을 홈 트레이닝, 네트워크된 홈 트레이닝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쟁도 중요한데요. 보상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혼자 하는 건데요. 사실은 춤추는 게 되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위에서. 저도 그 시리즈로 있었는데 그거를 따라하면 땀이 많이 나오는데 요걸 해야지 다음 춤을 배울 수가 있어요. MX 엑스박스인가요? 게임인데 뜀뛰기를 한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운동용 앱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더 그걸 어떻게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실감 높게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픽 기술들이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그래픽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좀 더 사용자 맞춤형으로 주는 그게 이제 사용자한테 다 피드백이 달라지는 거죠. 일률적으로 피드백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 그 피드백이 달라지게 해서 좀 더 반응을 좋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왔던 흐름 속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인공지능과 실감나는 그래픽 기술이 하나의 그 변화 요인, 차별화 요인 것 같고 아까 같이 경쟁이나 요소가 맞물리면 더 재밌어지는 거죠. 요즘 게임 해보면 엄청이 지원돼요. 말로 할 수 있어요. 총 쏘는 게임도 그렇고 멀티를 하는데 그냥 말로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몰입도가 훨씬 높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고함 지르고 놀리고 말하는 것들이 모바일 게임에서 거기 되면서 더 즐겁게 노는 것 같아요. 홈에서 그냥 게임을 하는데 다 네트워크 붙어 있는데 옆에 같이 한 방에 모여 있는 것처럼 시끄러워요. 게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지금 뭐 아는 그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였지만 홈트는 플러스 중장년층까지 게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게임화된 그런 그 기술이나 그런 문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원격 검증이나 건강까지 접목한 그 부분이면은 노인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홈트레인의 확장 영역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하나의 그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집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홈트레이닝 시장은 점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홈트레이닝은 비대면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 대비. 일단 나 혼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화 한다라는 게 가장 또 특징도 있고 홈트레이닝이 될수록 게임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홈트레이닝이 지속되기 때문에 게임화라든지 또 개인 맞춤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디지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홈트레이닝에서 가져야 되는 지속적인 홈트레이닝이 되려면 이런 속성들을 가져야만 이 홈트레이너로서 이 차별화된 요소가 헬스클럽 대비 있을 거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트레이닝이 좀 사람들 하지만 코로나 끝나고서도 홈트레이닝이 계속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이런 속성들을 좀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부 활동을 통해서 운동하기 쉽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주말에 야외를 간다거나 또는 헬스클럽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쪽 가는 게 맞죠. 그게 훨씬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도 있고 몰입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홈에서도 운동해야 되는데 지겨운 거죠. 답답하고. 답답한 운동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고통인 거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고통을 좀 더 즐겁게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홈 트레이닝이 좀 더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흥미를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은 게임화된 그런 홈트레이닝 부분들이 일반 아날로그틱한 운동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훨씬 접근성 좋게 또 그 동기부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트가 우리나라에서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땅덩어리도 좁고 조밀하고 거기에 디지털 기반 네트워크나 통신국이 잘 발달돼 있고 사회적 인식이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몸매를 관리 유지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리스펙트를 보이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홈트가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홈트 할 때 그 중요한 그 환경 요소가 음악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간. 쾌적한 온도. 그 여건 중에 하나가 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집이나 공공장소나 몸을 움직이다 보면 미세한 먼지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홈트 쪽에 관심을 가지신 원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좀 싸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PT가 비싼 거예요. PT 부분들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더 저는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사이버 캐릭터든 뭐 진짜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 홈트레이닝 방에다가 또 쫙 깔 수 있잖아요. 디지털화 시키면.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인 거 그런 쪽으로 좀 BM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AR 글래스나 이런 퍼스널 트레이닝 쪽으로 더 집중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만 홈 트레이닝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AR 쪽의 글래스와 핸드폰 뭐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홈족 전성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만족으로 느끼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진 않고 이게 오히려 좀 더 대중화가 돼서 거기서 좀 더 특화된 서비스는 더 발전할 것이고 걸러지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층이 나눠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헬스클럽은 어쨌든 기기가 있잖아요. 운동기기, 러닝머신도 있고 각종 근력 운동할 수 있는 장비들이 쫙 깔려 있는데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 맨몸 운동이나 스트레칭 또는 초보 입문자들 그쪽 시장으로가 좀 전제를 하고 뭔가 제대로 운동하려면 그 장비들을 집을 다 구매할 수 없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헬스클럽으로 이제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층이 좀 구분돼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전에는 운동 초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헬스클럽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선뜻 이제 잘 시작 안 하게 되는데 그 초기 입문자 시장들은 홈트로 입문이 넘어오는 시장은 분명히 크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분들이 하다 보면 맨몸 운동으로 이제 부하가 안 생기니까 더 잘해야겠다 그러면 홈트 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헬스클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홈 트레이닝은 실제 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집에서라도 운동을 해라라는 관점일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시간 부족이라든지 또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이제 집에서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제약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다 다른 컨텐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보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기술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예전에는 쉽지 않았던 홈 트레이닝이 이제는 좀 더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 좀 더 이제 관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